절에서 왜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절에는 제사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제계예요. 그래서 사식구제, 천도제 이렇게 되는 거고, 한자도 다르고 한글도 달라.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무식한 거죠.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사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에서 왜 제사를 지내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겁니다. 절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발음도 다르고 한자도 달라요. 도대체 왜 이러한 불악막식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문맹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기본적인 것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제사예요. 안으로 제자고, 이건 제비제자고, 그 다음에 한자도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절에는 제사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제계예요. 그래서 사식구제, 천도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사라고 부르는 거하고 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우연케도 발음이 똑같아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너무 무식한 거죠. 왜냐하면 한자도 다르고 한글도 달라. 한글도 달라. 그러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 한글이라도 같은 글자를 쓰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글자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르고 뜻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기육자입니다. 고기육자가 붓으로 들어갈 때 저걸 육달월이라 그래요. 육달월. 달월이 있고 달월이 있고, 저거는 고기육자가 붓으로 들어갈 때 쓰는 변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이건 고기. 그 다음에 이거는 또우자입니다. 그래서 또우자. 또 많이.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채려 놓은 거예요. 고기를 많이 채려 놓고, 이거는 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영혼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러 온 거예요. 먹으러 온 거. 그래서 제사에서의 기본은 고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고기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기 반찬이 사실은 여기에요. 그리고 왜 고기가 저렇게 중심이 되냐면, 우리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고기가 비싸죠. 예전에 비쌌죠.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반찬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최상의 어떻게 보면 대접을 하는 게 고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 그지같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치를 하고 뭔가 좀 큰 거를 하려면 자꾸 맨 마지막에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지금은 시대가 사실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누구야, 누구? 끌어내. 그래서 예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사 문화가 3,000원도 더 된 지금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기가 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도 잔치한다 그러면 무조건 소를 잡는다는 둥, 돼지를 잡는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고기가 중심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대접을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고기에 대한 선호가 예전만 못하죠. 지금 먹을 게 풍부하고 고기도 그냥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꼭 회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먹으려고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못 살던 시절의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문화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남아있는 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도 뭐 유기농 어쩌고 하는 거 고기보다 비싸, 어떤 거는. 겁나 비싼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고급 식당에 가도 풀만 나오는데, 더 비싼 식당도 있고. 이게 참, 지금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건 옛날 문화이기 때문에 제라고 하는 거는 귀신에게 밥 주는 게 목적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고기라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의 핵심은 밥 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뇌를 올려드리는 거. 이유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 문화에서,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거니까 중국은 이론론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사후세계가 없다니까. 우리 주변에서 같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후세계로 갔거나 불교처럼 뭐 윤회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딴 데로 가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죽긴 죽었는데 이론론 세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거나 그러면 두 개의 세계인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붙박혀서.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내 에너지가 아직 덜 흐트러졌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땅에 묻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 시신이 뭐 묻은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이 갈 수도 있고 뭐 한 100년 정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흩어지겠지. 이렇게 흩어지겠지. 영혼도 그렇게 흩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주자우리 귀신편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흩어지는 기간 동안만 밥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는 그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새끼를 다 차려 드립니다. 새끼를. 지금도 그 풍속이 남아있는 게 초상 치르고 3일장을 치르든지 하면 그때는 새끼가 다 올라가죠. 다 올라가죠. 그리고 예전에는 심요살이 같은 거 할 때는 3년 동안 그 새끼를 다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좀 적응되고 흐트러지면 어느 정도 기운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날만 지내드리는 거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오래 안 됐으면 생일을 챙겨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제사예요. 제사.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밥입니다. 그리고 밥 중에서도 핵심은 고기 반찬입니다. 그래서 제삿날 잘 먹으려고 며칠을 굶었다. 뭐 어쩌고 나오는 게 고기를 먹기 힘든 상황에서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제사에는 기제사 당연히 있고, 이렇게 돌아가신 날 제사. 돌아가셨을 때가 생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사의 원칙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사의 원칙이, 태어나고 죽는 원칙이, 생사의 원칙이 중국에서는 일치해요. 그래서 생에서는 생일이 있고, 생일, 그 다음에 100일, 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는 3년이 있어, 3년이. 근데 뭐라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기일,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소상, 1년, 그 다음에 3년. 대상, 이렇게. 그래서, 태어나서는 3년 의례가 없던데요? 아니에요. 태어나서 3년 의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논어에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3년 정도, 태어나서 3년 정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개가 성장을, 기본적인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가 안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갔을 때 그 은혜를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3년상이 천하의 통규로 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의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동아시아의 의례 전통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 아니고, 전체가 그냥 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장 하면 만 3일이 아니에요. 3일에 걸치면이에요. 계속 이런 문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3년상도 마찬가지예요. 만 3년이 아니에요. 3번에 겹치면 되는 거예요. 나이도 3살 이러면 우리가 만 3살이 아니야. 이게 동아시아의 기본 문화인데, 또 요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식한 행동을 또 했지.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냥 만으로 합시다. 이게 그냥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이거 바꾸면 이거 다 뒤집어야 돼, 지금.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을 바꿀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경국대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좌를 선호하는 좌측 문화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편리성 때문에 바꿔버리면 계속 이제 문화적 충돌이 생기면서 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나이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는 만으로 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3살 하면 진짜 12월에 태어나면 3살인데도 애가 진짜 어린애예요. 그리고 3살을 거의 풀로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똑대가 좋습니다. 아니 진짜 주변에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하니까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몇 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 검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러한 행정적 판단, 그러니까 편리성에 의한 판단 굉장히 좀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이런 거는 다시 어떻게 바꿀래? 그러니까 3년상 이런 거 다 어떻게 바꿀래? 그걸 다 만으로다가 다 할래? 예, 물론 뭐 제사 거의 없어질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화 구조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한쪽을 생을 바꾸면 사도 바뀌어요. 연동되어 있는 거라니까. 예, 연동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 기본 아셔야 되고 제사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날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돌아가신 날, 이건 밤의 을이에요. 밤의 을에 자시에 지내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 첫 신새벽에. 지정신 아닌 놈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정성이 중요하니까 날짜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결혼식 날짜, 안 그러면 수능 날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약속된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하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재라서 나는 수능에서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그래도 그 날짜에 안 가면 빵점입니다. 그게 무슨 내가 칠수만 있었으면 난 100점인데요? 미친놈입니다. 그냥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 전날 쳤는데 나 그 다음날 갔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건 네 사정이지.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그거는 참 안타깝네. 심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저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약속이거든.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바꿉니다. 날짜를.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날짜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기제사, 그 다음에 백일, 소상, 대상, 이건 무조건 날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못 바꿔. 49제 못 바꿉니다. 천도제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천도제는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례도 설이나 추석은 이건 못 바꾸는 거고 차례는 원래 기념일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넣고 싶으면 그거는 관계없어요. 내가 생각되면. 그래서 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는 죽은 당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문합니다. 원래는 반문합니다. 그래서 자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시에 날짜가 바뀌어. 날짜가 옛날에는 11시에 바뀌어. 그래서 전날이 아니고 그날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12시부터 제사를 지내. 그러면 헷갈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 헷갈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아가신 날 12시, 그러니까 새벽 12시에 지내는 거지. 그날. 내가 만약에 1월 1일에 죽었어. 그럼 1월 1일 저녁 12시. 그리고 낮에 지낼 거면 그 1월 1일 낮. 그러니까 뭐 10시에 지내요. 뭐 우리는 7시에, 저녁 7시에 지내요. 그럼 1월 1일 7시. 1월 1일 7시. 그리고 이건 원래 반문화예요. 밤문화가 있고 낮문화가 있어요. 고사 낮문화입니다. 고사는 밤에 안 해. 고사는 밤에 안 해. 원래 낮문화예요. 차례도 낮문화입니다. 이건 낮문화입니다. 재개가 원래 이게 절에서 하는 재개가 원래는 밤문화예요. 근데 이게 낮문화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건 바뀐 지 너무 오래됐어. 자, 그래서 제사와 관련해서 정리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한다가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절에서 하는 거는 사십구제, 천도제, 뭐 이런 제는 전부 제계입니다. 목욕 제계. 예, 목욕 제계. 예. 인도 말로는 우포사타라고 하는 거예요. 포살입니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뭐 보름, 그 다음에 초하루 포살. 지금 초하루 보름 기도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초하루 보름에라도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내가 한 보름 정도, 절반 정도를 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자신을 바로 잡는 거. 이게 재미다. 재미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49제 같은 거 지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돌아가신 분에게 밥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전을 읽어서 그 양반이 각성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49제 천도제의 핵심은 뭐냐면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49제 같은 걸 큰 거 하고 이러면 큰절에서는 선원 스님들이 딱 내려와서 금강경 딱 읽어드리고 나갑니다. 뭐 이렇게 밥 드리고 이런 거 할 때 참석을 하느냐? 참석 안 합니다. 딱 금강경만 읽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는 밥이고 여기는 경전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밥을 주던데요? 맞아. 왜? 이게 한 2000년 이상 같이 있으면서 갤럭시와 아이폰이 섞인 것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스무리해진 거야. 하지만 핵심은 완전히 달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게 계속 밥을 줄 게 없어. 그러니까 49일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고 그 중에서 집착이 많아서 장화홍련처럼 못 가는 놈이 있대. 그러면 천도제. 절에서 기제사도 지내주던데요? 그건 위탁입니다. 집에서 하기 싫으니까 안 그러면 집에서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절에 맡기는 거예요. 절의 상품이 아니고 이것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 49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그냥 자기네 종교 의례냐?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에는 원래 기제사가 없어요. 기제사 계열은 없어. 그런데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불교가 한참 번성할 때, 그러니까는 통일신라라든지 안 그러면 고려시대 때 내가 큰 부자야. 그러면 내가 절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절을 하나, 내 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절, 내 가족절. 마치 가족 사당처럼. 그러면 그 절에서 내 제사를 나랑 관련된 분들 제사도 그냥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뭐 과일을 많이 올리거나 저거는 다 필요 없고 반찬 가지수가 많아야 되고 필요 없고 경전입니다. 그래서 경전 독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례가.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인도에서는 14에서 15일 음력 그 다음에 29에서 30일에 걸쳐서 밤에 했던 거예요. 저 재개를. 인도는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낮에 못해. 인도는 막 40도, 올라갈 때는 50도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뭘 모여서 못해요. 힘들어. 그러니까 밤에 좀 선선할 때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해서 내가 세속적으로 찌들어 있는 것들을 좀 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새해에 다짐하는 거. 정동진까지 뛰어가가지고 맨날 뜨는 그 태양을 보면서 나는 뭘 할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요 재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걔네 한 달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이게 많을 때는 6제일, 10제일 이래가지고 열흘까지도 늘어나요. 열흘까지도 늘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재개라고 하는 게 내가 몸을 많이 이렇게 그냥 내 편한 대로 썼어.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추나요법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몸을 비튼 걸 다시 바로 잡아줘.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또 그게 잘 안 된대. 자기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서 사찰에서 초하루 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투여해서 가는 게 49제 천도제. 그래서 상태가 메롱인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도해 주느냐? 스님이 천도해 주느냐? 아닙니다. 스님은 그냥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각성할 수 있도록. 각성은 뭘로 하느냐? 경전을 읽어주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은 금강경을 한 권을 다 읽고 그 외에 의식문에 보면 뭐 화엄경이라든지 뭐 반야경이라든지 중요한 경전의 중요 대목들만 이렇게 써머리로 뽑아놨어. 그래서 그걸 읽어줘. 그걸 읽어줘. 그렇게 해서 스스로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여기서의 핵심은 경전, 여기서의 핵심은 밥,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날짜를 맞춰야 된다더라. 날짜 못 맞추면 이건 헛제사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헛제사입니다. 수능 시험에 날짜 못 맞춘 거하고 똑같아요.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수능을 다음 날 봤어. 나 혼자 집에서. 어떤 미친놈이 그걸 인정을 해줘. 그냥 빵점입니다. 그거 빵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9제는 49일 만에 딱 돌아가시고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천도제는 여기서 누락된 거. 누락된 거.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49제는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백중 때 뭐 49제를 해요. 그거 제정신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시인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생에 딱 한 번. 그 나머지는 전부 천도제입니다. 천도제입니다. 이거는 뭐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10번 타도 돼. 100번도 탈 수 있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면. 예전에 안성기, 그럼 뭐 연예대상 유재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탈 수 있는 거야. 신인상은 평생 한 번입니다. 신인상은 평생 한 번입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도 신인상 못 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기억을 못 하겠는데, 처음에 유재석이 막 뜨진 않았기 때문에 못 탔을 수도 있어요. 끝입니다. 그 기회를 놓쳤으면 끝입니다. 그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는 그런 거고, 천도제는 그 뒤에 누락된 거에 대해서 스페어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볼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스트라이크 들어가든지 스페어 처리해갖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 고사는 낮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사의 주체는 여성입니다. 집안에 여자가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가장 어른인 여자. 제사는 밤에 하고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은 음식 공급이고 거기서 핵심은 고기. 그 다음에 제사의 필수 떡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때 만들어내는 떡이 백설기입니다. 백설기. 백설기. 콩이나 아니면 저거 안 들어간, 건포도 같은 거 안 들어간 진짜 백설기. 그거는 흰색으로 길하다는 상징을 주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열의 떡국이 있는 거고. 설날 떡국도 흰색. 이렇게. 그런 길함의 의미고. 근데 떡보다도 고기를 더 좋아했는가 봐. 그러니까 맨날 고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 고사는 여성이 주재하는 그 집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른 여성이 주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뭐 시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뭐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그 기운이, 우리 집 기운이 이랬는데, 구성원이 이랬는데,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이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그지같이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 안 그러면 무슨 뭐 사람을 우리가 잘못 들여, 거기서 며느리입니다. 사람을 잘못 들였다는. 그래서 제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아들이 뭐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러면 그런 식의 말들을 하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운이 섞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돌한다라고. 이런 문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기론과 관련된 거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 같은 거 잘못 건축했을 때 뭐 동티가 난다. 그다음 무덤 같은 거 팠을 때 또 뭐 이렇게 무덤 땅 파다가 뭐 살을 맞았다. 뭐 오만 거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뭐 애 입식이나 이런 거 있는데 상갓집에 가도 돼요? 이것도 충돌한다는 거예요.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그런 기운들이 잘 중화될 수 있도록 유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사입니다. 내가 신고합니다. 이렇게 마치 시골에 내가 귀농을 했어. 그러면 시골 어른들한테 신고를 하거든. 그게 일종의 고사. 그래서 떡 돌리고. 지금은 안 하지만 이사 가면 예전에 팥떡도 여기서 핵심은 팥입니다. 팥시루떡. 팥시루떡. 팥이에요. 그래서 팥이 귀신을 쫓고 벽사, 삿된 것들을 물리신다. 그게 동지 팥죽도 되는 거고 나중에 구변시집 같은 거 할 때 팥 뿌리는 것도 되는 거고 불교에서는 점안식 같은 거 할 때 팥 뿌리는 게 있는 거고 누가 뭐 팥죽이 피와 관련된다 이런 쌉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물을 희생했을 때 유목문화에서 피와 관련된 피를 뿌리는 것과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유목문화에서도 피를 마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팥이라는 진료 때문에 팥시루떡이 나오는데 그러면 팥시루떡은 동물 고기인가? 피가 배어 있는 동물의 고기인가?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이거는 팥 자체, 팥의 붉은색에서 나오는 그게 태양을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는 데서 나오는 벽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이게 섞일 때 충돌할까봐 이 안 좋은 것들을 쳐내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고유를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고지하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팥떡을 돌리면서 그게 문제가 안 생기게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팥시루떡이고 그 다음에 돼지머리 아닙니다. 돼지머리는 돼지가 돈가스 할 때 그 돈이기 때문에 돈 들어온다 그랬어야지. 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거기다 콧구멍에 쑤시고 귓구멍에 쑤시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막 쑤시고 있지.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그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런 식의 말장난은 박쥐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쥐가 비천 편복 뭐 이런 거 할 때 복이거든요. 그래서 박쥐 날아가는 문양을 우리 전통 문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복이 날라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종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인생 종 친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장난이 남아있는 게 병원에 사동이었고 4층이었고 F로 쓰고 나 F로 쓰는 것도 별론데 그냥 넷이라고 쓰든지 아니 엘리베이터 보면 이렇게 F로 쓰는 게 포겠지. 그래서 넷이라고 쓰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다 그래서 그런 말장난들이 한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돈이기 때문에 돼지 머리를 놓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뭐가 있냐면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 목을 따서 올려서 그것도 성형해서 올리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삶으면서 이게 성형을 해요. 그다음에 털 다 밀고 그거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 같은 데 가면 하고 있었죠. 지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계속 봤었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학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런데 쭉을 튀고 앉아가지고 보고만 아저씨가 애들은 가라! 를 시전합니다. 야, 너 쭉 가. 하지만 가는 척 했다가 또 쭉을 튀고 앉아서 또 보고. 그래서 그 성형하는 거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야, 이거 잘라서 내 머리로 올려놨는데, 그게 돼지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이 있다면, 야, 그게 축복을 해주고 싶을까? 내 목을 잘라서 누가 상위에 올렸어. 그래서 내 귓구멍이나 콧구멍에 돈을 쑤시면서 영험한 걸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풀파워를 동원해서 저주를 할 거다.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물론 그 상황에서도 돼지가 너네를 축복한다 이러면 돼지 보살입니다. 돼지 보살입니다. 그래서 되졌네. 이거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냥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 문화가 아니고 이게 여성,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어른 여성, 그 다음에 이건 낮의 문화라는 거. 이거는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남성 밤의 문화라는 거. 완전히 갈립니다. 완전히 갈려요. 완전히 갈리는 문화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제와 관련해서 절로 기제사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절에서 옛날에 제사를 지내줄 때 소제가 있어요. 소제. 이걸 육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기 중심이기 때문에 육제, 고기제. 소제는 풀제사. 그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소제를 지냈다. 이게 이제 제사를 위탁받았는데 고기를 쓰기가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풀제사를 지내. 근데 풀제사가 제사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 메인이 고기라니까. 야, 메인이 고기인데 메인을 뺐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햄버거를 샀는데 중간에 콩고기예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콩고기도 정체성을 그게 햄버거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햄버거가 몽고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고기 다진 거를 고기를 이렇게 약간 좀 고기를 걔네가 육포 같은 걸 먹는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이렇게 조리해 먹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유목 문화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를 말 한 장 밑에다가 놓고 달린대. 그러면 그게 흐물흐물해진대. 그럼 부드러워서 먹기가 좋대. 예. 고기를 쓸어 놓으면 그게 햄버거 패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는 무조건 중간에 고기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룰 중에 하나인데 고기를 뺐어. 그래서 뭐 콩고기를 넣든지 뭐 야채만 쭉 넣었어. 그래서 그걸 햄버거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불교에서 이게 위탁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제. 이건 육제, 소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 만약에 기제사를 올리면 고기나 생선이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제입니다. 소제입니다. 이게 다 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룰은 필요 없고 이게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모든 예는 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차례 얘기해 드릴게요. 차례는 요 차잖아, 차. 불교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낮에 합니다. 제사랑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야, 너네 밤에 차례 안 지내잖아. 밤에 눈 비비면서 차례 지내봤어요? 설이나 추석 때 눈 비비면서 차례를 지내? 안 지내요. 안 지내. 그래서 이거에 낮에 예예요. 뭐 한낮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보통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침 시작 때. 그리고 차를 올린다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차례가 주례가 됐는데 이게 불교랑 관련돼서 원래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걔네가 커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라비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예. 이슬람에서 커피가 발전하는 이유가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걔네가 물, 담배하고 커피가 발전하는 거예요. 물, 담배 아십니까? 담배인데 이렇게 물을 필터로 써가지고 거기 진짜 너구리 소굴 같이 돼 있어. 가보면. 하고 쭉쭉 빨고 뭐 아편쟁이들 소굴 같이 딱 이렇게 아니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그게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리고 걔네도 이제 우리처럼 위생 의식이 없었지. 그러니까 옛날 우리처럼. 그래서 이렇게 빨다가 이렇게 하면 이놈이 빨고 저놈이 빨고 저놈이 빨고 또 빨고 아니,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위생 의식 없었잖아. 이게 위생의식이 갖춰지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문화적인, 그러니까 경제력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뚝배기에
숟가락을 동시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우리 문화 아닙니다. 그거. 조선시대 때도 다 독상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쌍놈들만 겸상이지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다 독상입니다. 예. 아, 진짜예요. 그래서 상물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못 떠들어요. 못 떠드는 이유는 독상이기 때문에 떠들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가 사찰에 가면 남아있죠. 그래서 바루공양을 할 때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독상이죠. 전부 독상이죠. 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뭐 기로연 베풀고 왕실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연세 이제 한 7, 80 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왕이 이렇게 이제 장수 축하연을 열어주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전부 독상입니다. 전부 독상입니다. 그래서 뭐 같이 찌개를 넣어서 먹었어요. 이게 우리 전통이에요. 쌍놈입니다. 쌍놈입니다. 그런 전통 없었습니다. 그런 전통 없었습니다. 그건 못 살 때의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찌개가 같이 올라와도 한 집안에서도 지기도 떠먹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생의식이 점점 강화되는 거지. 서로 불편한 거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불편한 거지. 근데 아직은 이슬람이 뭐 그 정도까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가면 막 다 빨고 있어. 나 자빠져가지고 그래. 빨고 있어.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술을 막았었죠. 한동안. 불교가 잘 나갔을 때. 그렇게 해서 다방이 이제 그런 뭐 티켓 다방 이런 거 아니고요. 이상한 다방 아닙니다. 진짜 당나라 때 그 차를 마시는 그런 다방이에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입하고 하는. 그리고 그 차도 지금처럼 뭐 우려 먹고 우리 차 마시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당성을 가지는 차가 아니에요. 그냥 끓여 먹는 거예요. 보리차처럼 막 삶어. 그래서 유구에 다경에 보면 파 같은 거 넣어서 먹지 마라. 차 끓일 때 파를 넣어. 이거 파를 넣으면 이게 향신료거든. 식재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향신료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엔나 커피 생각하시면 돼. 커피에다가 이것들이 시나몬을 넣은 거지. 비엔나 커피가 시나몬 맞지? 그걸 넣은 거지. 왜? 시나몬, 그러니까 커피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커피 맛을 제대로 알면 시나몬을 넣으면 안 돼. 향을 죽이거든. 그런데 약간 이제, 얼빙할 때 그게 아마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커피 모습으로 바뀐 거지. 중국에서 차가 들어왔을 때도 파가 파미르고원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라 그랬잖아요. 파미르고원 때문에 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거기가 총령이고 파총자를 쓰는 거. 그거 하면 자연 파가 지천이래. 제주도 유채처럼. 파밭이 막 지천이래. 안 가봐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당서역기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와.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당나라 때도 거기가 이제 막 파밭이 막 야생 파밭이 다 있는가 봐. 그래서 거기를 파의 원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파야. 이름이. 그 음을 따서, 파미르고원의 음을 따서 파야. 놀랍지. 아무도 안 놀래네. 번역하면 파총자를 써. 그래서 거기를 파미르고원을 총령이라 그래. 고원을 영. 우리가 무슨 뭐 대관령 할 때처럼. 그래서 총령. 파고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파고개. 파밭 고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새로 들어와서 파의 매니아들이 또 생기는 거지. 이 향신료라고 하는 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들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향신료를 되게 좋아하지. 그게 후추하고 깻잎입니다. 깻잎이 향신료입니다. 고추하고 깻잎입니다. 이거 굉장히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파에 대한 선호도 있는 거지. 그리고 파가 향신료 중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온 외래 향신료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널리 퍼진 것 같아요. 지금 봐봐. 마늘도 향신료 계열입니다. 마늘도 향신료 계열입니다. 그런데 파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지 않을까? 마늘보다? 마늘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지만 사실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파가 압도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넣어먹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야. 야, 이거 넣어먹으니까 조금 한데?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지. 생강도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쓰지만 평강이라고 입에도 그냥 물고도 있어. 물고도 있어. 그래서 그런 식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차례는 차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식 의례고, 그렇게 또 다른 말로는 다례라고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례제,
큰 스님 달해제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이 현재까지도 되는 거고 그거랑 차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강북 발음이냐 강남 발음이냐 중국에 그거에 의해서 차, 다 이렇게 발음들이 바뀌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하고 다는 동일한 거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차가 자생하지 않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거라면 우리 발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지. 근데 중국 발음이 천인 거지. 그러니까 하늘 천 이렇게 쓰거든. 근데 차,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둘 다 중국 발음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렌지는 그냥 오렌지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었으면 키위 참다래 하듯이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차는 아예 우리 쪽에는 없었던 것 같아. 자생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외래적으로 들어온 문화고 차는 고급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커피도 일반 커피가 아니고 거의 뭐 루아급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술보다 어떻게 보면 차가 더 고급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추모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맨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밤에 하는 거고 그 집안의 남자가 하는 거고 날짜가 꼭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것을 못 바꾸는 거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고기 음식 공급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중국과 동아시아의 아주 특징적인 사후세계관이 반영된 문화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거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돌아가신 분에게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관일제 그래서 오후에는 음식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치한 것들을 이렇게 좀 멀리 하면서 자기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그런 의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돌아가신 분에게는 특별히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서 그분이 각성하도록 해드리려고 한다라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하는 의례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는 지금도 남아있는 게 초하루 보름, 절의 초하루 보름, 뭐 관음제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제일입니다. 관음제일, 지장제일 할 때 그 제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걸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서 그분이 각성하고 집착을 털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이 각성하면 스스로 천도되는 겁니다. 스스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인도에서는 더웠기 때문에 밤에 했던 의례 하지만 동아시아로 넘어와서는 낮에 아침에 하는 의례가 됐고 그 다음에 초하루 보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름과 초하루라고 하는 시작점과 중간점에서 하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사는 낮에 하는 거고 여성 중심 여성 중심 그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여성 중심이고 그 다음에 파시루떡이 핵심이다 더더라 그렇게 해서 기운이 충돌하지 않고 섞이는 문화. 그리고 아마 고사는 여성 중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연원이 제사는 수입품이거든요. 중국 수입품이거든요. 고사는 아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문화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 시대부터. 유불도 삼교하고는 조금 다른 계열이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최치원의 난낭비서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의 여성주의 문화와 관련될 거라는 생각은 추정만 해봅니다. 추정만. 그리고 이렇게 여성 중심이 뭐냐면 아주 고대로 올라갈 때 나타나는 방식인데 그래서 화랑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이었어요. 남무준정이라고 하는 여성이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문제가 벌어지면서 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주의 흐름. 그러니까 무당 생각하시면 돼요. 신녀, 무당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차례라고 하는 것은 불교식 차를 통한 달의 차례 같은 거고 불교식 예법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기념하는 그런 의례라더라. 우리가 4대 명절이라고 하는 게 추석, 설, 단오, 한식인데 이 네 가지가 모두 사실은 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일이죠. 기념일. 그래서 두 사람은 충신에 대한
우국 충정을 기리는 단오 한식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설하고 추석은 시작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제 같은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러한 기념과 관련됐을 때 이렇게 그걸 기리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낮에 아침에 하는 정도니까 불교 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도 사시에 하는 이런 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의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다른데 서로 너무 오랫동안 같은 공간, 같은 문화권 속에 있으면서 섞이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을 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단오하고 한식은 단오절은 계자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충신인데 억울하게 죽은 그 부분을 기념해서 하는 추모 의례. 그 다음에 한식이 계자추의 명절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불을 끄고 이 사람이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단오라고 하는 것은 구런이라고 하는 초나라의 귀족이 충신인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명나수에 빠져 죽은 거를 추모하는, 요 네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작동하는 문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룰만 딱 이렇게 끊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알아두시면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글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적 기원도 다르다는 거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